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여행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테마주는요, 히토류 관련주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닛 옐런이 중국 히토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끝내고 싶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베이징의 히토류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히토류와 태양광 패널 중국산 핵심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끝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과 같이 중국 의존 해소를 논의하고 싶다라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온 이 관련해가지고 또 막 특징주로 해가지고 오늘 강세가 있었다라는 거 기사가 있었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다음 달에 대만을 방문을 한대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금 추진하는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이렇게 이쁘게 표를 정리를 해봤고요. 네, 요 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렇게 그 픽셀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원본 크기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보기란에 블로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유니온 보시면 어때요?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해서 엄청난 역사적 거래량들이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21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때려 맞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출렁 하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약간의 삼각수렴을 거쳤었단 말이죠. 약간 요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 한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골을 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매물대에 본전을 한번 테스트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것을 약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저점을 높이고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윗꼬리를 달았는데 앞에 본전을 줬네. 약간 이런 식의 어떠한 패턴들을 조금 자꾸 찾아가면서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앞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은데 이 매물대에 본전을 주는 윗꼬리 달린 이런 형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바닥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죠. 빠지더라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준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슈팅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이나 시나리오를 조금 구상하신 다음에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얘도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막 팍팍팍 들어오면서 역사 신고가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고가를 여기 6,180원에 찍어 내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내린 모습이 보여지시죠?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아직은 이런 식의 하방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아하니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이 있죠, 얘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저점을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눌렸다가도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앞에 이런 식의 윗꼬리를 달았던 흔적들이 있는 것 자체가 오늘도 그렇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한번 본전을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 본전을 한번 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시간을 조금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장중에는 요거처럼 이렇게 장대를 세웠다가 뭐 장 조금 지난 다음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꼭대기에 올라탔다 그러면 한번 잘랐다가 손절가 정하시고 잘랐다가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종목은 세노텍이에요. 세노텍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슈팅이 나왔다고 보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을 봤을 때 뭐 거의
거의 2배가량 2배 좀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렇게 시세가 났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 앞에를 넘어서면서 완전 역사 신고가를 한번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글쎄 이건 뭐야? 누군가가 돈을 썼던 흔적이 있어요. 그쵸? 2021년에도 있어요. 이런 거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때려맞고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역사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뺐다가 또 올렸다가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는데 이 뒤에 어때요? 세전텍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거래량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갈 때 보니까 어때요? 얘가 여기에 본전을 주는 형태였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죠. 이런 거 자체는 솔직히 저는 뭐야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서 공구리를 조금 치면서 이 앞전에 본전을 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 있죠. 이런 추세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다시 또 돌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공구리를 조금 치면서 올라가주는 형태가 나와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많이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막 골파기를 한번 확 개미가 많이 타면 한번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점이 나는 여기를 잡았는데 얘가 만약에 얘 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동국 RNS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낮죠. 요렇게 거래량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이 바닥에서 한번 뺐다가 여기서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시세가 큰 시세가 났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물론 출렁출렁 거리긴 했지만 주가가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약간 이런 식의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점이 조금 완만해졌죠. 그러면서 여기 최근에는 조금 들어 올린 모습이 있거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약간의 저점을 지금 현재 들어 올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눌릴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조금 땡큐베리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 앞에 이렇게 음봉이지만 어쨌든 윗꼬리 길게 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여기 한번 본전을 주는 형태가 있었구나 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얘도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의심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거는 보니까 어때요? 2018년도에부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출렁출렁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빠졌다가 2021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거의 여기 앞에 여기 역사 신고가까지 거의 뭐 본전을 조금 거의 비슷하게 준 흐름이 있거든요. 네, 좀 못 갔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빠졌죠. 네, 그래서 가파르게 조금 빠진 모습 보여지시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이런 식의 뭔가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는 박스권 형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과하게 뺐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바닥을 저점을 잡아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5170원을 안 깨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저점을 들어 올렸는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다는 형태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지금 이 중심값을 안 깨죠. 네, 이 양봉의 중심값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또 돌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 뭐 메꾼다 이러는 거기보다는 약간 단기성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시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티플렉스예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코로나 때 엄청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진짜 주가가 역사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역사적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역사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죠. 빠졌어요. 왜냐면 장기평들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큰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빠지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바닥을 조금 잡아낸 모습이 있네요. 그럼 얘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짧게는 이런 식의 네, 삼각수렴을 조금 보이다가 이 삼각수렴 안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솔직히 아래로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고려를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조금 짜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 노바텍이요. 노바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 엄청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고가 찍었죠. 여기 찍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막 흐르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날아올랐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5,000원대, 3,000원대짜리가 49,00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여기서 신고가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 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좀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약간 저점을 갱신한 듯한 느낌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저점은 깨지 않는데 앞에 저점은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다행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요런 것들이 만약에 행여 움직임이 조금 매집이었다면 요렇게 올라갈 수 여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합리적 예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조금 짜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지예요. 이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엄청난 시기가 났었고요.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죠. 네, 쭉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네, 출렁출렁 했지만 코로나 때 때려맞고 나름 조금 올라왔었어요. 나름 이 종목상에서는 거의 한 3배 이상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졌죠. 네, 쭉 빠진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아낸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저점을 살짝이라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조금 들어 올렸어요. 그럼 얘가 약간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한번 슈팅을 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 앞에 이런 식의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게 약간 누군가 급하게 들어서 돈을 써서 약간의 여기 앞에 본전을 한번 준 거라면 네, 단기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종목은 해인입니다. 네, 해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거는 코로나 재건 관련주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들이 2018년도, 2021년도에 많이 들어오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마다 조금 더 슈팅이 나왔던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시세가 나름 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긋는다고 해도, 이 추세를 긋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락이 확실히 좀 멈춘 다음에 캔들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공구리를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장기평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조금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진입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료도 블로그 가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열공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 교랭아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